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사이다의 이창호입니다. 용인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용인시는 빚더미에 앉았었죠. 그런데 2년여 만에 그 빚을 모두 갚고 이제 채무제로 도시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올해 들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것은 바로 100만 도시 진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찬민 시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부터 2017년도에 대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인년 새해가 이제 밝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네. 1월 1일 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좋은 꿈 같은 거 좀 네, 1월 1일 새벽 4시 반부터 그 인근 석성산을 올랐고 그 4천여 분의 그 시민들과 함께 환호도 지르고 또 새해를 맞고 또 떡국 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뭐 덕담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시민들한테 어떠한 얘기에 덕담을 좀 나누셨는지? 예, 주로 지난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올렸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처럼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2017년은 어떠한 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2016년도 마찬가지지만 2017년은 더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속 사업들이 많죠. 특히 저희들이 이제 교육 부분이라든가 네네. 또 시민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되니까 아주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벌써 2년하고 임기의 절반이 지났죠.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돌아보시는 소회가 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2년 반이 지났는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쭉 지났습니다. 하나하나 다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또 해냈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다는 이런 감사함도 느끼게 합니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좀 아쉬웠던 일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특히 행정 분야에 대해서 네. 규제 개혁 분야에서 칭찬도 받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더 만족도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특별하게 좀 이것만큼은 좀 진짜 아쉽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규제 개혁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규제 개혁이요? 그래서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경찰대회 땅으로 도청 이전 문제. 예, 유치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은 또 도청 토지를 저희들한테 명의 이전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채무제로 도시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네. 채무를 다 갚은 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 모든 채무가 제로 상태가 됐고요. 앞으로는 그동안에 부채로 인한 이자 또 심지어 세고 많을 때는 1억 700만 원씩 네네. 하루 이자가 내던 그런 것들을 하루에 1억 70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그 하루에 1억 700 또 40억씩 한 달에 이렇게 이자를 내온 적도 여러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참 불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는 사례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네. 지금 부채라고 했는데 1억 700만 원 정도 됐었죠. 1억 700만 원이 아니고 한 1조 800억 정도 됐었나요? 800만 원? 네, 한 800억 정도. 순수 갚아야 될 돈은 8천억이요. 200억 정도가 되고요. 예. 그것을 좀 몽땅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거 어떻게 갚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저희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경전철 부분도 어느 정도 승객 수요가 따라줬고 특히 가장 저희들을 옥죄였던 것이 도시공사 문제인데 한 3, 4천억 원을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통해서 갚을 수 있었던 것이 있고요. 네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잘 자란 것들이 상당히 쭉 있습니다. 불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네. 갚는 시간이 거의 약 한 2년, 1년 반 정도 걸렸죠. 예, 당초에는 제 임기 말까지 이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었는데 네. 시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저 역시 제가 공약했던 사업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네. 오직 그 부채 제로화에 올인한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각종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삭감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원망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31개 읍면동이 있는데 잘 나갈 때는 용인 씨가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4천만 원, 5천만 원씩 네네. 체육대회에 체육대회. 지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풍족하게 썼죠. 네네. 그러나 지금 최근까지도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여서 뭐 400만 원, 또 심지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여서 지원을 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뼈를 깎는 이런 그 고난의 그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경전철 관련된 빚도 다 갚은 건가요? 그거는 계속 진행 사항인 거죠? 경전철은 장기적으로 네네. 채무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30년간 그 갚아야 될 돈들이죠. 네네. 그것은 이제 당장 갚아야 되는 채무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네, 거죠? 어차피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면은 네네. 교통 관련 부담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네네. 근데 뭐 액수는 크지만은 한 30년 동안 네네. 갚아야 될 그 장기적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 채무는 이 경전철 운영 상황에 따라서 줄거나 늘어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합의점을 이뤄내면은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경전철 이용자도 많이 있긴 늘고 있죠. 네, 제가 취임 당시에는 7, 8천 명, 한 8천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한 3만 명 선호도 봐도 되고, 네. 최고 많을 때는 4만 명까지 네. 승객이 늘어날 정도, 하루. 네, 하루에요.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그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전철 때문에 참 그 용인 씨가 어려움이 참 수년간 계속됐어요. 아, 그렇죠. 후년간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네. 한 30년 동안 이렇게 네네.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야 될 일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네네. 앞으로 저희들한테는 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무제로 도시는 그야말로 100만 용인 시민이 함께 힘을 모은 네. 거기에 나온 결실이라고 봐도 당연하죠. 예. 여기서는 절대 뭐 시장이나 특정인이 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00만 시민들 전체 힘을 모아서 이뤄낸 작품이다. 또 저희들이 아주 힘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시일반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 시민들한테 공을 돌리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 채무제로가 좋은 재정 운영 상황하고 연결이 됐으면 좀 좋겠고요. 네. 2017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1조 얼마 정도 편성된 거죠? 1조 8천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조 8천억 정도 된 거죠? 네, 네. 그 이제 1조 8천억인데 어떻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뭐 이미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채무는 다 갚았지만 지방재정 개편이라는 작년에 좀 약간 그렇죠. 논쟁이 있었죠? 예, 한동안 시끄럽게 달고 오던 이런 논쟁거리가 됐었는데요. 한 1,000억 이상의 돈을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지출돼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줄은 거죠? 1,000억 원이 예,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빚 채무는 다 갚았지만 아직도 여유 있게 풍족한 상태는 아니다. 네네. 다만 지난해보다는 훨씬 낮았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시민께서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예산 좀 펑펑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거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게 늘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이유로 옛날처럼 물쓰듯 하던 이런 전성기가 네네.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런 식은 아니고요. 예전에 진짜 가용 예산이 4천억, 5천억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는 이제 앞으로 거의 올 수가 없고요. 네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거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네네. 점점 나아질 네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자, 이제 2017년 시정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올해의 핵심
직무적으로 추진할 거 아니면 또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채무에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인근 시에 비해서 큰 교육 지원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아서 일반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요. 네. 하루아침에 올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네. 20%, 30%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네네. 한 액수로 지원 예산이 한 6배 정도 6배 늘려나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변에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데보다 굉장히 적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특정에 딱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큰 폭으로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원 이상의 네네. 1조 2천억 원 가까운 채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도산 위기에 도시했다. 또 226개 자치단체에서 많이 맞아 꼴찌 네네. 재정용 상태가로 추락하는 이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빅3, 네네. 그래도 빅5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도시였었는데, 그 경전철과 역북지구 등등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그게 일시에 추락하는 이런 수모를 당했던 겁니다. 굉장히 재정 상황이 좋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네,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네. 대형 사업 같은 것도 네.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되겠다는 게 이번에 큰 교훈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육 예산의 정상을 찾아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또 복지 부분, 또 임산부라든가 네네. 여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차츰차츰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교육 예산을 좀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수원하고 성남 쪽보다 약간 적지만 네. 그래도 많이 올리셨다 했는데 네네. 주로 그런 교육 예산들은 좀 어떤 쪽에다가 지원할 계획이신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잡은 것이 학교 시설 부분, 네네. 또 학교 안전 수영 관련해서요. 네네. 그거 갖다 생전 수영 교실이라고 하거든요. 생존 수영이요? 예, 네네네. 예, 그 부분에서도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개선, 네네. 또 화장실이라든가 교실 문제, 또 아이들 활용할 수 있는 과학실 같은 게 이런 데 지원을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채무도 채무지만 네. 예산도 예산이지만 네. 이제 또 하나의 용인 씨가 올해에 들어서면서 의미 있는 게 100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예산이나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짜고 계신지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도시계획, 저희들이 2035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이것도 공청회라든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이제 기회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동서가 네. 확연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동쪽에는 아시다시피 농촌동하고 어우러져 있고, 네. 서쪽에는 도시, 아파트 밀집. 완전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는 지역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특히 처인구 쪽의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정확히 네네. 또 효과적으로 네네. 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네. 현재 기초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 개발은 아무래도 동서 간의 교통 문제랑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처인을 제외한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철도 네네. 분당선 전철, 또 신분당선, GTX도 있죠. 이렇게 있고 GTX는 조만간 머지않아서 개통할 네네. 것이고 이렇게 이제 철도 노선이 돼 있는데 이 동쪽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버스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로 진출입하는 이런 노선도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 또 아니면 서울 쪽에서 네네. 있는 전철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에 계속 반영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일부 철도 노선 같은 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뭐 국가 철도 기본 계획 이런데. 네, 그것도 돼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이게 결정된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그 기본 용역에 일부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 계속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네네.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또 경제 관계자들 네네.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 도로나 교통이 갖춰준다. 또 뭐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준다고 해서 인구만 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단지 쪽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네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 산업단지에 그렇게 집중하느냐? 네, 왜 네. 그것만 하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도 제가 그 공청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가 굉장히 수원이나 성남보다 면적면에서 네네. 4배 또 5배 큽니다. 그 서울 면적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800억씩 뭐 700억씩 거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세금 수입, 네. 세수익이 되던 반도체, 삼성 같은 경우에 네. 영원히 뭐 잘 계속 존치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사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종 변화가 있거나 아니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이럴 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것이고 23곳 네네. 새 산업단지를 결정을 해서 네네. 이미 MOU 체결을 마치고 한 10개의 산업단지 지금 착공해서 네, 그렇죠. 착공 중에 있고 네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의 젊은 층이 많은 용인의 자녀들이 취업할 일자리를 네네.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경제 자족 도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용인시 안에서 취업도 하고 네. 여기서 삶도 하고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용인시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여서 네네. 제가 우리 용인시 공지사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 그 양상입니다. 네네.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진천, 죽어용인. 네. 그 지금 현재 상태가 맞는 말인가요? 아니,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네네. 살아도 용인, 죽어도 용인.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미 이제 경제 자족 도시의 기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비전 있고 희망 있는 도시가 용인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뭐 시작하면서 큰 소식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그 용인을 떠났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용인 아모레퍼시픽이 떠날 때 굉장히 용인시에다가 좀 아쉽고 싫은 소리를 좀 풀어 떠났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오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아모레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모레의 그 연수원이 있던 자리에 그 한 8만여 평이 되는 곳에 그 연구 단지가 네네. 들어서죠. 네. 또 용인의 그 회사 공장도 네네. 일부 들어서고 그 두 군데에서 유치를 결정을 했고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파기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용인에 오므로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1200명, 네네. 많게 13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우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으로 오고 네네. 또 일부의 생산 시설이 처인구로 처인구요. 한 10여만 평을 계약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저 기흥에 있던 거는 부지보다 더 넓은 면적이 오는 거예요. 더 넓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요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인데 네네. 그 아모레가 용인의 큰 둥지를 네네. 터는 이런 그 모습입니다. 이거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쯤에 이게 그 착공하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이미 벌써 착공을 했다고 과언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그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예. 세부 계획들. 그렇습니다. 그 세부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네네. 실제로 모든 설계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네네. 일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 아모레퍼시픽
그 쭉 지금 그 모습을 보면은 이보다도 더 늘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100만 도시가 됐는데 네. 부족한 게 진짜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부족한 건 많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시민들이 갈구하는 게 의료 서비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올해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인 시민이 늘 소망하던 것이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었었는데, 한 2년 전에 동백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잘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돼서 네네. 2년 이상 지금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연대 측과 같이 재협상을 벌여갖고 이르면 올 6월 네. 재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용인에서 가장 또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 두 번째 갈 정도로 한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동백 세브란스 병원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자체 동백 신도시 전체가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면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이러는데 그게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의 영향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 달이 지나면서 착공이 되면은 그런 확 탈바꿈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기대되고 네네.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동백지구 같은 데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세브란스 병원도 안 됐고 네. 교통망도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한 거 네. 해서 이제 도시 자체가 좀 이렇게 죽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네. 상가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백 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 발전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6월달 세브란스 병원이 재착공되고 개원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동력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아파트 값도 좀 올라가겠죠? 그거야 뭐 당연히 아마 그분들이 그 동백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아파트 값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파트 값도 그렇고 전체적인 환경이 활기 넘치는 이런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하고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2017년 정유년 됐으니까요. 우리 시민들께 덕담 한마디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대가 없이 잘 지냈고요. 특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해는 채무 제로도 됐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잘 짜셨는데 시민을 위한 행정 펼쳐주시길 좀 기대하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토크 사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